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소폭 하락했고요. 금리는 정체였고, 귀금속, 은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식시장 일부 종목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 큰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시장에서는 일단 대략적으로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드릴 거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3주 연속 대규모 매도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받아내면서 버텨냈는데, 지난주 같은 매도가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이번 주에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월에는 반도체, 자동차, 증권 등등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코스닥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업종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이제 미증시는 뭐 오른 업종, 내리는 업종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테크와 소재가 좀 많이 빠지고 소재는 이제 은가격 폭락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밀려서 그렇지 그 외 종목군들은 그렇게 심하게 오르거나 심하게 빠지거나 그냥 평범했어요. 그래서 일부 뉴스 나온 종목들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눈치 보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케빈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다라는 거죠. 일단 월가에서 평가는 예전에는 매파였다. 그런데 최근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가지고 경제 발목을 잡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월가의 좀 분석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로 보면 연준이 금리는 내려도 되는데 돈 푸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좀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는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이겠지만 장기로는 이제 매파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뭐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 혼자 금리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케빈 워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표결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FOMC 그 회의 때마다 그 위원들의 성향을 바꿀 정도는 못 될 거다. 그냥 한 표 정도, 그냥 한 표 정도 인하 쪽으로 가는 거 이상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케빈 워시의 어떤 연준 의장 임명이 뭐 기존의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결정적인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여기저기 이제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돈은 쓰지 말고 은행 금고에 넣어도 이거 한도 내에서 써야 돼, 뭐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어떤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성향이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연준이 쓸데없이 경제 전망을 너무 자주 한다.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이드라인, 금리는 이렇게 될 거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너무 자주 전망을 해서 오히려 시장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연준이 과하게 의존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사람이라서 향후에 연준에서 지금 1년에 4번,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뭐 경제 전망, 뭐 실업률 전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매파는 아니다. 단기로는 아마 적어도 1, 2년 정도는 이제 비둘기적인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펼칠 것 같아. 결국에는 뭐 이런 쪽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은가격인데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면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가격이 급락을 했잖아요. 케빈 워시가 등장하면서 일부 약달러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것 때문이다. 이제 이 사람이 약간 강달러 쪽으로 몰아갈지도 몰라 이런 어떤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핑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거금이 인상된 거. 그러니까 증거금이 인상돼서 선물 거래할 때 증거금을 올리면 예를 들어 너 보증금 더 내야지 이거 거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아니 나 그러면 그 돈 내고는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늦게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큰 손이잖아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근데 이쪽에서 중국에서 이제 관련된 펀드, 은이라든가 이런 기금색 관련된 펀드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올 자금이 막혔고, 막히게 되면서 이제 매수세가 사라지겠네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일거에 이제 매도를 뭐 다른 재료까지 겹치면서 그렇게 이제 매도했다라는 게 있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빚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물량을 쏟아져 나오면서 반대 매도가 그냥 확 쓸고 지나가서
저렇게 낙폭이 좀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중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한국 주식만 딱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예를 들면 뭐 중국 주식, 그다음에 원자재, 채권 이런 거 나눠서 포트폴리오로 해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자산이 폭락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자금을 빼서 일단 채우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팝니다. 그러니까 은가격이 급락했을 때 주말에 미증시 보면 일부 기술주들이 별다른 악재 없는데 빠진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과하게 빠진 종목들. 그렇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외국인들이 반응할 수 있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초반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면 아마 이제 저 뉴스 저게 좀 원인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은가격이 지금부터 대세적으로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쭉쭉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빠지고 변동성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고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보면은 되게 대조적이죠. 금요일은 그러니까 종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가는 비슷한데 지난주 목요일은 장중에 되게 많이 때렸다가 그걸 낙폭을 다 만회하는 형태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5,300을 넘어갔다가 종가가 거의 저가 수준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목금에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은 180포인트 정도 됐고 금요일은 한 122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 정도의 변동성. 목요일은 2% 이상의 변동성 끝에 종가가 그래도 이제 거의 고가에 근접해서 끝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서 끝났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평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좀 어수선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쭉쭉 밀어 올리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한 심리가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1, 2, 3, 4월 보면 2월이 그렇게 딱히 나쁜 징크스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4년 이후에 작년도까지 놓고 보면 상승 확률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한 67% 정도 되니까 2월이 뭐 딱히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올랐을 때 역대 코스피 1월 상승률 이제 순위 쭉 이제 펼쳐놓고 보면 되게 많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오른 경우보다 빠진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들이 1월에 워낙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20% 이상의 그 24%에 달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지켜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1월에도 빠지는 거 한 이틀 빠지면 찬스네 하고 그냥 확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별 조정이 없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한번 조정해도 대기 매수가 가동이 안 되는 걸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1월 초반에는 2월 초반에는 좀 고전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주식시장의 어떤 종가 쪽, 특히 종가 쪽 가서 종가가 고가 근처로 가느냐, 저가 근처로 가느냐 이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방향을 2월에는 좀 쉬겠구나 초반에는 아니면은 눌릴 때마다 아직도 찬스라고 들어오는 돈이 있구나 이렇게 좀 가늠이 되겠죠. 자, 수급에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빼고 다 매도했어요. 그리고 특히 주말 그 이틀 동안에는 거의 4조 원. 사실 외국인들이 저렇게 4조 원 팔면 시장이 빠져야 정상인데 개인들이 워낙 큰 돈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간에서는 이제 안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뭐 개인들이 화수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2조 원에 달하는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조금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매수로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매수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특히 지난주까지는 주로 현대차,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에 전차를 팔았는데 이게 시장 전체를 판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워낙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단숨에 얻은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그냥 현금을 약간 확보하는 저는 그 정도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도 규모가 이어지면 저 정도 사이즈로 이어지면 조금 버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드러워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날은 종가가 고가 수준이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종가가 거의 저가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이게 한번 눌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뭔 일 나는 건가라고 해서 이제 물량을 갑자기 쭉 던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워낙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률, 한 달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뭐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부 투자자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예, 단기적으로 20% 이상 전 세계에서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의 어떤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보여져서 뭐 추세가 끝났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일부 물량 소화 이렇게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종목들 보면 특정 종목에 치우쳐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코스닥 자체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기회, 예, 일종의 좀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그 코스피 랠리를 받다가 저기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됐던 투자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소외받았던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대형주 쪽으로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른 종목, 코스닥 지수가 24% 올랐는데 지수보다 많이 오른 종목군들 보면 뭐 2차전지, 로봇, 반도체, 게임,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지수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많이 오른 업종이 5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리드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에 참여하지 못했던, 랠리에 소외됐던 투자자들이 코스닥이 정책이 가동되는구나라고 해서 찬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싹 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투자자들이 고민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좀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5,200, 1,100인데 여기서 매수해도 수익이 날까? 이런 고민들이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간다. 이거는 몇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장이라서 지수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입증이 돼야죠. 예,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가가 고가 형태로 가느냐, 저가 형태로 가느냐, 요걸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할 거고. 근데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쏟아내는 변수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이제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판결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 판결 앞두고서 더 오바를 할 겁니다. 우리한테, 미국한테는 이게 강력한 무기야라고 해서 이걸 대법원이 감히 없애? 뭐 이럴 거로 무력 시위 비슷하게 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어떤 이제 변수를 자꾸 쏟아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해놓고, 이제 파워를 또 계속 흔드는 이런 어떤 트럼프의 변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장 오늘 뭐 원자재 시장 변동성, 뭐 유가 올라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괜찮았던 게 저유가 상황, 환율이 올라가도 유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임계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저거 좀 문제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가격이 또 급락하면 외국인들 일부가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들의 의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계속해서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소외받은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닥에 집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그거 믿고 베팅을 했다면 코스닥은 또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이제 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는 내일까지, 그러니까 주 초반에 종가가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지 이 부분으로 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은가격이 하락하고 한미 관세 회담이 뭐 결론 난 건 아니다. 근데 뭐 저거 탁구될 거죠. 뭐 어차피 탁구될 거긴 한데, 투자자들이 뭔가 좀 빌미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 이후에 이제 오후장에서 어떤 과정, 그 다음에 좋은 뉴스, 1월에 수출이 34%가 증가했대요. 근데 그 중에 반도체가 약 104%. 그러니까 반도체 올해 실적은 되게 좋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숫자가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탱시켜주는, 결국에는 우리 증시를 함부로 하락으로 돌려버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나 조금 지루한 박스권까지는 몰라도 장세를 뒤집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3주 연속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 정도 매도라서 아직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일단 이제 매도하더라도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 몇 개만 매도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광범위해지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급등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 첫 번째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세장일 때는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기회지라고 해서 달려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또는 조정인 가운데서 기관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어떤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뭐 반도체, 통신, 장비, 게임기, 하여튼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되게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종목군들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안 가던 애 중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업종의 변화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그 크게 나눠봤을 때 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조금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논란, 실적 공개 이후에 저기 투자 계속할 수 있나? 투자 혹시 줄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아마존이 커버를 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실적 발표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조금 튀게 실적이 이상한 거고 나머지는 좋구만, 이렇게 되면 이제 저 논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나머지 기업들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이제는 좋은 것 대부분 반영됐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내용들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수치인데, 올해 전반 같은 경우는 작년도 44조 원에서 올해는 160조 원 영업이익.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이상 보는데도 수두룩하죠. 예, 그 이상 영업이익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수두룩한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작년도 대비 44조 원의 영업이익에서 160조 원으로 커지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증권사, 일부 증권사 분석에 의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영업이익 변화가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버렸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코스피가 5천이 목표라고 했는데 5천을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럼 5,200까지 와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나는 일단 현금화 시키고 보겠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초반에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과거 보면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코스닥하고 이제 코스피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4%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28%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수급과 스토리 가지고 이제 밀고 올라가. 물론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있죠. 예, 그러고 나면 꼭 후유증이 따르긴 하는데, 적어도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스토리와 이제 수급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라서, 뭐 고객예탁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ETF 쪽에 어떤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다. 당분간은 뭐 기업들의 이게 제가 이제 실적을 왜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올 수 있어서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뭐 마냥 장기적으로 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제 유동성이 코스닥을 끌어다 주는 거니까 예탁금 계속 들어오는지, ETF의 개인 투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강했던 업종, 1월에 강했던 업종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고 부진했던 중에 한두 개 정도가 튀어 올라올 텐데 그게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월 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저도 또 방송 때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첫날인데 말이 좀 많아졌네요. 제가 목표로 했던 시간보다 한 4분 정도 초과됐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